안녕하세요. 비트무빙의 정신 못 차리는 차트메이트입니다. 주봉이 시작된 지 이제 이틀째인데요. 어김없이 음봉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주초에는 어느 정도 좀 하락할 거는 예상은 했지만 어디까지 이제 하락을 하고 반등이 나올지, 결과적으로 이번 주봉 마감이 양봉이 될 수 있을지 가늠하기는 되게 쉽지 않은 장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매크로상으로도 많은 이슈들이 좀 있죠. 그 내용들이 이제 끝났을 쯤에는 결국 1, 2주 안에 어떤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인지 아래인지는 이제 조금 지켜봐야겠죠. 오늘은 폴카닷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업비트에 상장한 후로 정말 많은 상승을 했고, 최근 상승에서도 추세를 타면서 잘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지금 현재는 당연히 비트 조정과 함께 하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카닷이 다른 거랑 좀 다른 점은 지지 저항선이 정말 강하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전에 뭔가 수많은 하락과 상승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 다시 상승이 나오고 그 다음 하락이 나왔으면은 까지의 지지 저항선이 체크를 좀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차트에서는 지지 저항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인지하시고 매수 매도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로 보시면 되고요. 최고점 자리에서 종가의 가로줄, 그 다음 반등 나온 자리에서 가로줄, 그 다음 반등 나온 자리에서 가로줄, 반등 나온 자리에서 가로줄, 반등 나온 자리에서 가로줄. 만약 이제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이런 자리가 되겠죠. 영역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툴을 이용해서 처음에 찍었던 종가 자리와 그 다음 그 주변의 종가 자리 연결을 하고, 종가를 한다라고 하면 이거죠. 음봉에 대한 종가는 이 아래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저는 여기 그냥 꼬리까지 맞물리게 하고 여기도 꼬리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옆꼬리 끝이 해서 여기 종가까지 그냥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아까 여기 잡았죠. 여기도 늘려주고, 무조건 여기는 잡아야 되겠죠. 잡아야 될 거고, 이 위로는 여기, 하지만 여기까지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퍼센트는 되게 작네요. 프로. 그러면 저는 여기 꼬리까지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써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잠시만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잡아서 퍼센트를 12% 이렇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도 잡으면 여기는 크게 잡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영역으로 얘는 꼬리로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나마 조금 얘네들까지 찍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 정도 될 것 같고, 얘는 여기 종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였죠. 여기랑 이렇게 사용을 할 건지 아니면 이 아래로 잡을 건지 선택을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가랑 저는 여기 종가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꼬리에 다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잡도록 하고, 이 자리는 여기 꼬리 정도. 자, 이렇게 영역을 잡을 수가 있는데요. 폴카닷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딱 한 번 반등이 나온 종가 자리예요. 과거에 여기를 지켜줬다라든지 상승하다 크게 저항이 나온 자리,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다른 코인들과 달리 이거는 이미 상승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도중에 정말 큰 조정 없이 왔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높을지 안 높을지는 신뢰도의 문제에서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그만큼 뚫으면 정말 쉽게 갈 수 있고 뚫리면 쉽게 뚫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폴카닷을 이 시기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르고 있는 코인도 저는 잘 안 사는 편이고, 이렇게 추세를 탄 코인은 밑에서 잡았던 게 아니라고 하면은 중간에 들어갔을 때 손절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정말 이게 추세를 탄 건지 정말 잠깐 올라갔다가 한꺼번에 꼬꾸라질지는 정말 모르기 때문에 지금 보조선은 하나도 안 그렸습니다. 중간에 이제 보조를 그으실 분들은 이런 자리,
이 중간에서는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중간 부분에서 지지저항 받은 자리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는 있지만 여기랑 너무 가깝죠? 하지만 중간 익절 자리로는 여기서도 괜찮습니다. 그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준은 여기에요. 반등 나와서 저항 나온 자리. 그리고 이 안에서는 너무 짧죠? 충분히 그냥 하나로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여기도 긋는다라고 하면은 여기겠죠. 이 구간. 하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은 퍼센트 안에서는 최대한 사용을 안 하는 게 맞고, 이렇게 영역이 좀 큰 곳에서는 하나 정도의 보조, 많게는 2개 정도는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폴카닷에서 이게 하나가 보이네요. 이 구역. 지금 제가 이렇게 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빠졌으면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저는 아까 기준이 이 상승하고 하락하는 도중에 이 구역을 기준으로 이 핵심 지저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서 새로운 저항 자리나 지지 자리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미세하게 조금씩 수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빨간 핵심 줄도 아니면은 이런 핵심 지저 영역도 미세하게 조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라오다가 최초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크게 저항이 나온 자리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이 나오고 지지받은 이런 부분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종가 자리까지 이게 몇 퍼센트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해봤자 진짜 0. 몇 프로 정도의 차이지만 이런 거 하나가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쳤다라고 하면은 이런 게 손절을 안 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이거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나중에 여기서 새로운 캔들이 그려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오르다가 찍고 이렇게 내려. 그러면 이런 자리는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정고점 자리이면서도 이전에 이런 영역에서 저항받은 자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하나의 핵심 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 선보다 이 선이 중요해질 수도 있죠. 결국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게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캔들이 만약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기준으로 다시 잡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은 여기가 핵심이고 지금 이 자리는 보조선이나 다름없죠. 이렇게 하나의 큰 상승과 하나의 큰 하락이 생기고 나면은 새로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사용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상승이 더 있다라고 하면 그 상승의 사이클까지는 계속 이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락의 사이클이 다시 한번 생겼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상승하면서 지지받았던 구간들이 의미 있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격표까지 완성이 되었고 이런 중앙 자리에서 지금 보조 지저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사이가 보조 구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 분석을 이런 방법으로 해서 올리는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이걸 보시는 분들이 스스로 매매를 하는 자기만의 기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정말 투자 개념으로 들어가서 밑에서 사서 이렇게 끌고 오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렇게 기술적 분석을 가지고 하는 방법. 기술적 분석에서는 어떻게 보면 많은 방법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저는 가장 일반인 투자자가 하기 쉬운 부분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가장 적은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지저추 방법이 가장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추세 매매일 수도 있죠. 이거보다 더 쉬운 거는 어떻게 보면은 헤이켄하시 매매법이 될 수 있는데 그 방법도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파동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하지만 그 별개로 경제적인 관점으로 공부를 추가로 하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 지저추 매매법으로 어떻게 매수 매도를 하는지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역에서 매수를 받고 다음 영역에서 매도를 하는 게 이 지저추 매매법입니다. 만약에 이 구역에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받을 타이밍은 이렇게 이 영역을 확실히 뚫고 난 다음에 다음날이 아닐 수도 있죠. 며칠 후일 수도 있는데 이 구역에 다시 도달할 때 매수를 받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어차피 이 바로 위가 또 다른 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 구역을 다시 한번 뚫었을 때 다시 밑으로 내려와서 이 구역을 지지받을 때 매수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매도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지금 구역에서 매수를
매수를 받고 이 구역이 뚫리지 않아. 그러니까 밑으로 음봉이 꽂혀가지고 마감이 이 밑에서 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홀딩을 하시고 이 구역에 왔을 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익절 자리는 여기가 있겠네요. 보조 자리로 1차 익절 정도는 하시고 그 다음에 2차 익절을 하시면 됩니다. 차트 분석은 어떤 코인으로도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떤 코인을 살지, 어떤 코인이 그나마 기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지 평가를 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코인의 정보를 알려주는 유튜브도 한번 찍어볼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떤 컨셉으로 이제 설명을 할지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된다면 그때 한번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